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는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규제가 많이 까다로워서요. 충분히 안전하게 생산을 하면서도 이 농가들이 인증을 좀 미루는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와 인증 신청 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해썹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 업소 대표자 대신에 해썹 총괄 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또 축산물 해썹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썹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영업자들이 제출했던 방대한 서류의 양을 줄이고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에 대해서만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해썹 인증을 좀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꼭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당근과 살구 그리고 감자입니다. 네, 그리고 28일 어제죠. 정부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수도권에 대한 이 방역 강도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농산물 소비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분위기 어떤지 잠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와, 마지막 날답게요. 지금 현재 제가 나온 이곳 가락동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좋습니다. 반입 물량도요, 지난주 대비 좀 꽤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답게 지금 현재 가락동에 진입하는 차량들 조금 더디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꽤 지금 이 시간 막히고 있거든요. 자, 오늘 처음으로 가락동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비타민 A의 보고. 말 그대로 이 채소만 요리에 딱 들어갔다 하면은 정말 빛깔 고운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변신을 하죠. 당근 소식 준비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경매사님 준비하셨거든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대요 아니죠, 이대용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타박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참겠습니다. 저도 못해요. 예. 제가 노래만 잘했으면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지금 바로 그냥 또 트로트 가서 한다고 또 돌아다녔겠죠, 제가. 네. 그래도 뽕필은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늘은 당근 소식 그렇습니다. 전해주시려고 우리 경매사님이 이렇게 또 딱 등장을 하셨습니다. 경매사님, 예. 솔직히 당근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으세요? 딱 느끼시기에. 그렇죠.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주스 같은 걸로 처음에 이제 숙취해소를 위해서 좀 주스도 먹긴 했는데요. 네. 이게 찾아 먹지는 않고 애들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볶았을 때 그때 좀 집어먹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니까요. 특히 남성분들 집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당근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사실 이 시기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또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이때 정말 당근하고 사과하고 궁합이 맞잖아요. 예, 그렇죠. 같이 갈아서 아침에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다른 영양제다 약 같은 거 안 챙겨 드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박혜연 아나운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아, 예. 스튜디오에 있는 박현 아나운서를 왜 자꾸 언급을 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그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때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고요. 가락동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예,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기분 좋은 불금날. 예. 네, 왜 안에 있는 사람을 자꾸 언급을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다 두고. 예. 경매사님, 당근 분위기 어떻게 우리가 좀 신나게 소개한 만큼 좋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물량들은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재고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고 또 상품성이 많이 좋아서 오늘 경매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단임량도요. 지금 현재 당근 역시 꽤 좀 증가 모습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증가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대비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반입 물량이 수입 당근 제외하고 88톤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좀 좋다 보니까 오늘 반입 물량이 지난주와 또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물량입니다. 지금.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톤이 예. 지금 가락동에 당근이 반입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뭐 화물차들 계속 우리 농산물 실고 지금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물량이 뭐 지난주 대비도 훨씬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경매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가장 궁금한 게 뭐니 해도 우리 농민들의 머니를 책임져주는 시세 아니겠습니까? 예, 돈이죠. 예. 자, 돈 이야기 해보자고요. 예. 자, 물량이 증가했단 말이죠.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오늘 당근 거래가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죠. 네. 20kg 상자 특품 기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32,000원에서 34,000원, 최고가는 35,000원의 경매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시세지만 작년 평균 가격이 27,000원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지난해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된 이유는 예. 가장 큰 원인을 어떤 부분으로 좀 꼽고 계세요? 그렇죠. 올해 4월 달에 시세가 많이 좋다 보니까 그 조기 출하가 되면서 제주산 재고들이 많이 줄었고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상대적으로 그 가정 소비가 국산 당근은 많거든요. 가정 소비가 늘은 데다가 또 반면에 베트남이나 중국산의 그 수입 당근들이 반입량이 좀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좀 수입 물량들이 이제 들어와야 될 물량들이 적정량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면서 예. 국내 당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산 당근 지금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근에게 있어서 코로나19는 그래도 좀 국내 당근에게서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예. 예. 코로나는 나쁜 소식이지만 타 작물에 비해서 그래도 시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외국계 못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당근 어떤 지역에서 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부산, 경남 하우스 당근인데요. 그 반입량 순으로는 밀양, 창원, 부산 순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현지 작업을 해서 바로 출하하거나 또 지금 보관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황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네, 작황 상태 지금 다 양호해요. 예, 양호한 편입니다. 뭐 어떤 지역이 그래도 가장 이 지역이 당근이 그래도 가장 좋다 하는 지역, 뭐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하우스 당근이기 때문에 상품성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베타라치 품목이 당근이 크기도 또 일정하게 나오고요. 색도 주황색이 아주 이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상품성 편 차이는 없으니까 그 마음 놓고 어느 지역 상관없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한 지역 듣고 콕 집어 이야기하면 또 혼나실까봐. 아니 정말 이 시기에는요 뭐라고 좀 흠잡을 수 없이 좀 고르게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들어온 당근 무작위로 지금 한 2개 정도를 골라 오셨거든요. 전반적인 지금 현재 당근의 품질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하나는 크고 예. 하나는 아리먹고 이거 좀 선배는 이경화네 잘해주셔- 이경화. 예. 예, 저 큰 사이즈랑 특품 사이즈랑 또 이렇게 상자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당근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모양이 또 반듯하고 또 색이 또 짙은 주황색을 띠면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상품들이 다 괜찮은데 이 단점이 지금 베타라치 당근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충격이나 그 수분에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깨지거나 우리가 터진다고 하는데 그런 파손가들이 나오는데 그런 선별만 잘 된다면 가격 좋은 가격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한눈에 봐도요. 지금 얘는 뭐 이렇게 너무 일찍 조기 수확했다고 그런 이야기할 수 거는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또 영양을 좀 덜 받고 또 그런 건데 구분한 거기 때문에 상품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같이 그냥 컸어도 얘는 이렇게 덜 먹고 아니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반에서 정말 그냥 머리 하나 둘 차이 날 정도로 훌쩍 큰 친구가 있는데 예. 같이 태어났잖아요 같은 연도에. 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멈추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딱 봐도 한눈에 이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 선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중도 메인이 딱 뭘 봤을 때 요거 내가 당장 사가야지 예. 뭘 보면 돼요? 그게 색택이에요 당근은요? 그렇죠.
색택이랑 모양 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파손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하우스 당근이다 보니 저장 물량이 지금 출하가 돼요. 지금 이런데 이게 만약에 시세에 따라서 어느 날은 출하가 안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또 출하가 되면 꾸준하게 상인들이 그 마음 놓고 또 소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적은 양이지만 꾸준하게 출하하는 것도 하나의 수집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제는 게 떡소리 나는 경매사님. 예. 오늘 당근 소식 잘 들었고요. 예. 들으셨죠?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당근 시세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급하게 시세 좋다고 해서 물량 갑자기 홍수출할 필요 없으세요. 예. 여유 갖고 천천히 적정 물량 꾸준하게 가락동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가락동에서만큼은 시세를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상 당근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따뜻한 분위기의 가락동 현장이었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노지 작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철 농산물 위주로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양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양파 현재 지금 주로 출하되고 있는 지역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달고 수분 가득한 햇양파가 한창 출하 중인데요. 이 경북 구미와 고령, 경남 의령, 전남 무안 등의 지역에서 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햇양파 거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올해 양파 산지 작황이 좋아서 시장 반입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질 않아서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가격 전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양파 가격 전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업체에서 선호하는 큰 크기의 양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합세를 형성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전망은 앞으로도 만생종 출하가 되면서 재고 물량이 늘어나 약세를 나타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전국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등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우리 양파 좀 많이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시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양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반입량 확인해 보시죠. 과일 593톤, 과일과자 2177톤, 일반 채소 5040톤 들어왔습니다. 총 7811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07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양파 1022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15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1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77원, 최고가 850원, 최저가는 467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577원인데요. 어제 64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68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4월 30일 때 800원대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5월 11일 기점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5월 18일 9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급하락하는 모습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더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과 한평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1,317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부안군이 가장 높았네요. 623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량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0원, 최고가 650원, 최저가는 5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737원이었던 가격 오늘 560원까지 떨어졌고요. 등락가 보시면 177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비교해보죠.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 보시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1,200원대까지 한 200원 정도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5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높긴 했는데 그 외의 기간들은 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4일 1,266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560원, 지난해보다는 시세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무안군 708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한평군이 높습니다. 53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마늘인데요. 지금 6월 햇마늘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햇마늘이 나오길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마늘 98.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114.4톤이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6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햇마늘 난지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8,082원, 최고가 8,700원, 최저가는 7,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8,082원, 비교해봤을 때 420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죠. 전남 해남군 6,24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신안군은 8,500원에 낙찰이 됐네요. 자, 충남 서천군 6,62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햇마늘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맘때 좀 챙겨 드시면 좋을 품목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부추는 인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왜 이맘때 좀 부추를 먹으면 좋은 걸까요? 네,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부추가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피로를 해소하는 데 좋고요. 또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도 기온이 좀 계속 오를 텐데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영양 많은 봄부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추 경락가도 짚어주시죠. 네, 부추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82.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73.7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 좀 더 늘었네요. 8.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904원, 최고가 11,100원, 그리고 최저가는 800원이 되겠고요. 지금 평균가 어제 879원이었는데 상승 흐름입니다. 904원을 기록했고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25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904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3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250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의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어제가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050원. 그런데 오늘 약간의 반등세 있었죠. 50원 더 오르면서 1,1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영양부추도 보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079원, 최고가는 1,550원, 최저가는 85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986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079원이죠. 등락과 비교했을 때는 93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영양부추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23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750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오르면서 또 26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또 어제 기점으로도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부추 시세와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1,55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양주시 1,550원입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네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0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당근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량 확인해 보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158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183.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25.23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561원이고요. 최고가 34,000원, 최저가는 33,000원이네요. 계속해서 33,000원대인데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아까 보시면 31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3일 33,000원이었던 시세가 한 2,000원 정도 오르면서 26일 때 35,0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7일 바로 하루 만에 떨어지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27일보다는 오늘까지 약간의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격 34,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4월 30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41,000원대였는데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 약간 나타내면서 5월 29일 33,000원대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밀양시 31,795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29,770원, 부산 북구는 33,3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당근 경락가까지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당근인데요. 당근은 보통 이 명확한 색감 때문에 요리에서 사실 뭐 색을 맞춰주는 그런 부재료로 많이 좀 이용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당근을 주재료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곳이 있다고 하죠. 맞아요. 네. 일명 마약 김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전주에서는 김밥 속의 대부분을 이 당근으로 채운 당근 김밥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네. 있죠. 이 당근만 들어간 김밥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생각 외로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근 속이, 나경철 아나운서는 좀 싫어할 만하네요.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갛네요. 자, 인터넷에 당근 김밥만 쳐도 레시피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만드는 방법 뭐 아주 간단하니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근을 주재료로 쓰려면 당근 자체 품질도 참 좋아야 할 텐데요. 이 당근을 제주 당근이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 신품종 탐라홍이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네, 탐나홍 이름에서부터 제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당근 탐나홍은요. 기존 품종에 비해서 색과 모양, 또 맛, 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네, 이 탐라홍은요. 색이 짙고 당도가 평균 8.5브릭스로 기존 품종 드림7보다 1.8브릭스가 더 높다고 합니다. 뭐 이런 품종이라면 요리는 물론이고 또 주스로 만들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당근이 즙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 요리로 충분히 섭취를 못하신다면 가공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맘때 당근을 좀 잘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당근이 피부에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근 같은 경우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또 보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습진 같은 이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과채도 제철 품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주부들이 바빠지는 시기죠. 여름 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매실청 담그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매실의 고장이죠. 하동과 광양에서 본격적으로 매실 출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동군의 올해 매실 생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하동에서는요. 올해 하동읍을 비롯해서 악양, 정량, 또 횡천 일원의 1224농가 277헥타르에서 약 2,500톤의 매실을 생산해서 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양시에서는 언제 출하를 시작했을까요? 2020년산 광양 매실은 지난 25일에 첫 출하를 했습니다. 광양시는 인력 지원과 과원 정비, 또 공동 선별 시설,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좋은 품질의 매실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네, 올해 개화기 때 매실도 저온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수확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올해 개화기에 일부 저온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매실 생장기에는 기후 조건이 양호해서 씨알이 튼실하고 또 빛깔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확량은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주부들께서 지금 뭐 가장 주목하는 품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햇매실 경락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실 반입량입니다. 오늘 19톤 정도 반입됐고요. 어제는 23.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14톤 감소했습니다.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1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5,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29,000원대 형성돼 있죠. 어제보다 3,63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지금 22일부터 지금 출하가 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가격이 지금 대체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22일 가격 2911원에 형성이 됐었고 이 가격도 지난해보다 지금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9,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201.3톤입니다. 자, 어제는 202.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18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4,10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 3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4만 원 아래 38,000원대 형성돼 있었고요. 오늘 4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15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4월 말부터 지난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22일 이후부터 올해 가격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73,000원, 평균가 33,89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350.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32.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17.6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47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2만 원이 넘는 가격, 오늘은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1,08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등락이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 24,000원이 넘는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5월 중반쯤에는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1일 기점으로 다시 좀 상승세를 타면서 5월 18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철원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5,000원, 평균가 18,55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도 보시죠. 오늘 53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60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5,25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5,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99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역시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4월 30일부터 5월 22일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후로 올해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5,000원, 평균가 15,1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바로 또 살구죠. 살구 경락가도 확인해 주시죠. 네, 자, 살구는 나오는 시기가 좀 짧은 품목입니다. 6월 초중순에서 7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잠깐 맛볼 수 있어서 더 반가운 과일이죠. 살구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증가했고요. 자, 살구 계량 살구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24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2,000원대, 오늘 평균가 3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3,62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살구가 지금 27일 정도부터 출하가 된 상황이라서 27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가격을 보시면 지난해 가격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27,363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동구는 28,865원. 자, 경북 김천시는 1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36,000원, 평균가 27,36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살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살구 최대 생산지가 경북 영천인데요. 살구 역시 올해 좀 언피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월 꽃샘추위의 여파가요 5월 들어서도 이어졌는데요. 살구의 경우 그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결실 불량으로 영양과 생식 생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도 꽂는 분야가 저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농가에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원활한 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힘든 시기를 거쳐 시장에 나온 살구, 우리 소비자들께서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매실청 담그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또 살구로 청을 담그시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담가둔 매실청이 아직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좀 살구청을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 만드는 방법은 매실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에 씨를 제거하시고요. 설탕을 1:1 비율로 섞은 다음에 발효시키면 되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당연히 좀 좋다고 합니다. 네, 살구청은 매실청처럼 요리에도 활용이 되지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살구차, 또 얼음물에 타서 마시면 살구 에이드가 됩니다. 기침이 많이 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올 여름 탄산 음료보다 살구청이나 매실청으로 음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살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품목은 바로 봄 감자인데요. 이 감자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지역들에서 출하가 되고 있나요? 네, 포슬포슬한 봄 감자가 한창 출하 중인데요. 강원 평창과 전남 보성, 또 전북 김제, 남원, 경남 밀양 지역에서 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 출하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라도 지역의 노지 감자의 반입으로 감자 전체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림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림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 또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이 전라도 노지 감자의 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감자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량에 비해 소비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서 약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핵감자는 그냥 삶아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지금 가격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감자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399.5톤, 거의 40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7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49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2,000원대, 오늘은 2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3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를 보시면 5월 25일 가장 높았고요. 36,000원까지 가격이 나왔었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어제 2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소폭 회복하면서 27,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부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9,000원, 평균가 28,73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자 대지입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77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41,000원이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함께 보시면요. 4월 말, 4월 30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9,000원대,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보시면 43,771원, 이 가격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감자 수미 품종 보시죠. 핵감자입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53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2,000원대, 오늘 올랐습니다. 24,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69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5월 25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25일 39,000원까지 최고가가 나왔었습니다. 2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자, 어제 형성됐던 26,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역시 부안군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49,000원, 평균가 28,73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감자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감자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합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다시 연결을 했는데요. 두 번째로 가락동에서 살펴볼 우리네 농산물은요. 오늘 제가 점심에 먹은 메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날씨가 더울 때 오히려 시원한 것보다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이 더위를 좀 물리칠 수 있거든요. 황태에다가 다시마 넣고 거기에다가 감자 큼직하게 그냥 둥둥 썰어가지고 끓였더니 국물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감자국을 먹었더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과 강자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이렇게 오늘 좀 더웠어요, 한낮에. 네, 와, 이제 여름이 바로 올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더웠는데 오히려 시원한 것보단 저는 정말 그 뜨끈뜨끈한 거 황태랑 감자 넣어가지고 그 국을 끓였거든요. 와, 이거 맛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제가 맛있게 잘 먹은 것처럼 현재 감자 경매 분위기도 좀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감자 경매 분위기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중도매인들 재고량이 지금 거의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구매 의욕도 높고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또 맛있게 먹는데 거기에다가 경매사님 지금 감자가 또 가장 맛있을 때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제 많이 드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노지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많이 사서 많이 쪄먹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국으로 먹었지만은 볶아도 먹어도 되고 또 간장 넣고 이렇게 또 단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졸여 먹어도 맛이 좋고요. 양이요. 지금 현재 핵감자 물량이 이제 막 늘어나면서 지난주 대비 비교를 해봐도 감자 양 지금 가락동에 꽤 많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좀 증가한 상황일까요, 경매사님? 금주 일요일부터 지금 노지 감자 출하량이 워낙 많아져서요. 금주 일요일 날은 뭐 한 700톤 가량 들어왔고요. 오늘은 지금 한 400톤 가량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난주랑 비교해도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인 거죠? 지난주보다 한 30-40%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40% 가까이 지금 감자 물량이 지난주 대비 현재 가락동에 정말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에 따라서 감자 뭐 맛도 좋고요, 물량도 많은데 거래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지 조금 하락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감자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오늘 감자 최고가는 뭐 3만 원까지 했는데요. 주종은 뭐 2만 원부터 2만 7천 원 사이고요. 저번 주보다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감자 첫 출하되는 시기였었고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쌌는데 이제 올해 금주에는 이제 많이 출하되면서 일단은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조금 하락했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주보다는 한 25% 정도는 좀 하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25% 정도. 지난 해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교매사님? 지난해 이맘때는 뭐 왕특 그 20kg 박스 한 짝 가격이 보통 18,000원부터 22,000원 선 네.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2만 원이 넘은 상태에서 27,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4,000원 정도 지금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3-4천 원 정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20kg 왕특 기준인 거고, 교매사님. 자, 지난해보다 시세 높으면서 그래도 산지에서는 지금 현재 날은 뜨겁지만은 작업하실 어떤 그래도 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 좀 들려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격은 좀 올랐는데요. 사실은 뭐 보성 지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작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올해 이제 특히 좀 갈라진 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지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지금 농민들한테 큰 소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세 조금 이제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양은 늘어나도 이제 점차 또 소비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순차적으로 아이들 지금 계속 학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또 정말 감자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주출하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사님. 이 달로 넘어갈수록 뭐 6월, 7월 특히 이제 여름 본격적으로 이제 막 홍수 출하될 때 그때는 이제 강원도 고랭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역들은 어느 지역들일까요? 강원도 고냉지 지역 가기 전에 1년 중에 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6월달이. 지금 보성부터 시작해서 해남, 그 전라도, 충청도권으로는 해남, 김제, 그리고 당진, 서산 쪽으로 올라가고요. 경상도 쪽으로는 지금 밀양부터 시작해서 고령, 그리고 선상, 구미 이 정도 선까지 점차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뭐 한 7월은 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여름 이제 저기 고랭지 뭐 강원도 쪽을 이제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한 6월부터인 뭐 서산, 당진, 해남 이쪽 지역들 살펴볼 수 있는데 산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산지 좀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영향 좀 있죠, 산지 가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서 작황도 봐야 되고 산지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저희가 경매를 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녀오고 있는데요. 해남 쪽은 올해 이제 갈라진 감자 많이 나와서 조금 안 좋긴 했지만은 보성 쪽은 그런데 해남 쪽이나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는 지금 작황은 뭐 예년보다 뭐 날씨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적당히 와줬기 때문에 작황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양호해요. 뭐 어디 좀 특정 지역이 여기가 조금 뭐 품질이 뭐 빠진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유식이 좀 다 나오고 있나요? 조금 안 좋은 지역은 있어요. 올해 이제 저녁 날씨가 추워서 경상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경상북도 쪽, 뭐 고령, 선산, 구미 쪽은 좀 서리를 좀 많이 맞아서요. 조금 지금 나오는 게 더디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 좀 품질 관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같네요. 겸매사님 오늘 감자 준비하셨죠? 좀 보여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요 시기 겸매사님 여기 있어요. 겸매사님 여기 예, 멀리 가지 마시고 화면을 생방 중에 이게 이탈하시면 안 돼요. 겸매사님 깜짝 놀라요. 딱 한눈에 봐도 얘는 막 그냥 찌글찌글 다 갈라지고 옆에는 그래도 핵감자스럽게 색택 참 좋아요. 예, 좀 차이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보성적 감자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확실한 뭐 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좀 갈라진 감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좋은 감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선별할 때 조금 이런 건 좀 많이 골라 내주시면은 가격 받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확실히 빼야겠네. 예, 요 그 이쁜 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얘 때문에 이 이쁜 감자 시세가 더 떨어지잖아요. 겸매사님 중도민들 한눈에 딱 봤을 때, 야, 이건 내가 비싸게 주고라도 사간다 하면은 뭘 딱 한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 감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감자 일단 이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게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다 만작이 돼서 만작이 돼야 된다. 모든 이제 채소는 만작이 돼야지 맛있으니까 만작이 된 거의 기준은 껍질이 얼마나 벗겨지지 않느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껍질이 다 표피가 탈착이 된 상황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감히 이거는 확실히 빼주시는 작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겸매사님이 들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쁜 감자 거기에다가 조금 껍질 여기도 여기 살짝 일어났는데 여기 조금 더 확실히 만작을 시킨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가락동을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흐름으로는 사실 지난해보다 시세는 좀 감자 좋은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더 소비를 해줘야만이 지금 산지에서 특히 우리 농민들이 감자 키우시면서 그래도 힘이 좀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에는요 감자를 활용한 요리로 좀 푸짐하게 가족들과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외국에서 인기 있는 우리나라 문화나 제품 등에 요즘 이 K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쵸, 네. 뭐 K푸드도 있고요. K코스메틱, K뷰티, 뭐 K팝 굉장히 다양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K포테이토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남미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또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씨감자 생산 기술 열풍이 현재 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초 에콰도르 리오밤바시에서는 우리나라 감자 재배 관련 전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씨감자 시범 마을 출범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세계가 한국형 씨감자 생산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경 재배 시스템의 효율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자를 재배할 때 가장 취약한 점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인데 이를 차단하는 기술이 바로 수경 재배라고 합니다. 네, 이 수경 재배 방식은요. 기존 농지에서 재배하는 토경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생산성이 5배 이상 확보된다고 하니까 이 개발도상국의 기아 빈곤 해결에도 이 K포테이토 기술이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농업 기술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잘 기른 감자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알아보면 좋겠죠.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두 남자입니다. 농촌의 맛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농촌의 맛을 책임지는 농촌향 펄펄 풍기는 셰프 에드워드 건입니다. 농부이자 유통 전문가 강용입니다. 야, 위원장님, 오늘 재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바로 감자입니다. 근데 이 감자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요리를 하다 보면 양식하고 한식 뭐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전분의 대표 주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섬유질이 많아서 화장실도 좋고 오. 그리고 일단 또 포만감이 빨리 오잖아요. 아, 근데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봄부터 벌써 감자들이 막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혹시 제철인가요? 조생종, 극조생종 해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생산하고 하는데 노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제철이죠. 아, 지금이 제철이군요. 지금이 가장 제철인데 네네. 안타깝게도 올해 날씨가 서늘해가지고 네. 수확량이 좀 별로 안 나온다라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너무 감자가 많이 생산돼서 네네. 국민들이 풍년이었지만 사실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네네네. 올해는 그래도 네. 가격이 조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긴 거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요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요리를 보여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는 좀 굉장히 친숙하지만 조금 색다른 요리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친숙한데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서 드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만들어 볼 요리는 바로 레스티라는 요리입니다. 굉장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레스티라는 요리는 스위스 스타일의 감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얇게 채를 썰으신 뒤에 여기에 약간의 부침가루를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걀이 들어가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진 않고 아주 조금의 소량 정도만 넣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파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 뒤에 잘 묻혀줍니다. 보통 우리 그냥 나물 무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주시고 준비해 두었던 감자를 올려주십니다. 시간은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면이 노릇노릇하면서 이 겉표면이 바삭바삭해지면 요리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요리할 음식은 바로 감자 베이컨 스프입니다. 우선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이컨하고 양파, 그리고 우유, 소금, 후추, 그리고 나서 감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베이컨을 사용을 해서 바삭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주신 뒤에 페이퍼 타월 준비하시고요. 이 페이퍼 타월 위에 구워진 베이컨을 올려서 기름을 완벽하게 빼줍니다. 중불로 달군 팬에다가 약간의 올리브오일 둘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파가 숨이 죽으면 이때 버터를 한 숟갈을 넣어줍니다. 감자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파가 숨이 죽게 되면 이때 바로 우유가 들어갑니다. 스프를 한 20분간 뭉근하게 끓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이래서 감자가 완벽하게 익어서 완전히 으깨질 수 있을 정도의 익힘 정도가 되면 믹서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믹서기에 끓여둔 스프를 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곱게 갈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곱게 갈아주신 뒤에 그래서 이제 고운 채에다가 이제 걸러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그릇 준비하신 뒤에 이 위에 약간의 실파 올려주시고 베이컨 이제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몇 쪽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드디어 감자 베이컨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또 두 가지 요리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막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그냥 감자 요리인데 레스티라 그래서 특히 스위스에서 많이 먹는 감자 요리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감자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바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든 게 바로 감자로 만든 감자 베이컨 스프거든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지금 입맛만 막 나신다. 일부러 좀 설명하게 한 겁니다. 드셔보시죠. 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너무 맛있어요. 예, 습이랑 같이 해서 한번 푹 찍어서 이거 먹으니까 바삭한 거와 촉촉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요즘에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렇죠. 엄마들이 밥 해주기 힘들 텐데 아침은 뭐해를 해줘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면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 감자하고 궁합이 맞는 다른 어떤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메시 포테이토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메시드 포테이토라고 감자 으깨서 우리나라로 보면 으깬 감자. 서양 요리들 보면 스테이크 옆에다가 네. 으깬 감자도 주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으깬 감자는 드셔보셨겠지만 이 재료가 들어간 으깬 감자는 많이 못 드셔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치즈입니다. 이 감자 자체가 네. 비타민 A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으깬 감자에다가 파마산 치즈나 이런 치즈를 많이 넣어요. 예. 그러니까 소금 간을 안 하고 대신 막 여러 번을 이제 뒤적거려 주면 탄성이 생겨서 쭉쭉 치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치즈랑 같이 드시면 감자 요리가 훨씬 더 맛있게 드셔요. 메시 포테이토라고 그러죠. 네, 메시 포테이토. 꼭 한번 해서 레시피를 나중에 좀 네, 주시면. 으깨서 삶아갖고 여러분 그냥 으깨신 뒤에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체다 치즈나 아니면 파마산 치즈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드셔보시면 송간 대신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배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감자는 그 남미에서 네네.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재배된 게 1560년입니다. 1560년도에 네. 넘어갔다. 유럽으로 건너갔죠. 네네. 우리나라는 조선 순조 때 네네. 그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산삼을 몰래 채취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북쪽에 만주하고 북쪽에 이렇게 퍼뜨렸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영국의 배가 전라도 쪽에 자초가 돼가지고 표류를 하면서 네덜란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초로 재배법을 알려줬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것은 약 19세기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요? 네.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가셨는데 그렇게 꽤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그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감자를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미니 포테이토, 그 다음에 뭐 아이다호, 막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품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자의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수미하고 대서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미는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대부분이 그냥 집으면 그중에 7, 8개는 수미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홍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서홍. 감자가 기후변화에 좀 약하고 네네. 단일 품종으로 좀 하다 보니까 돌림병이 좀 약한데 네네. 이 서홍이라는 품종이 좀 추운 날씨에도 잘 크는 그런 품종인데요.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제 아마 올해부터나 내년부터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오늘 감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 배우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축제 막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또 축제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바로 알고 소비가 촉진이 되면 좋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축제가 사실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농산물은 코로나19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저희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농산물을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촌의 맛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맛!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바삭바삭한 스위스식 감자전이죠. 웨스티 레시피부터 알아봅니다. 재료부터 살펴봐야겠죠. 감자, 부침가루, 달걀, 쪽파, 후추와 소금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는 채를 썰고 그리고 부침가루와 달걀, 소금, 실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고요. 감자는 달궈진 팬에 올려주는데 얇게 부쳐야 더 맛있다는 거 아시죠? 노릇한 색감부터 바삭한 식감까지 오감 만족!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레시피의 레시피 완성입니다. 네, 두 번째 농촌의 맛, 짭짤하고 부드러운 감자 베이컨 수프 레시피입니다. 자, 딱 봐도 재료 정말 간단하죠. 감자와 우유, 베이컨, 양파, 쪽파, 또 후추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간을 딱 맞춰줄 베이컨은 노릇하게 구워서 식혀주시고요. 또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버터, 또 감자를 볶다가 나중에 우유도 한 그릇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감자가 푹 익을 정도로 끓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고요. 부드러움을 위해서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체에 잘 걸러줍니다. 자, 담백하게 완성된 수프 그릇에 담아서 쪽파와 베이컨을 올려주면 감자 베이컨 수프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자, 바쁜 아침에 간단한 식사로도 아주 좋을 것 같죠? 집에서 만나는 유럽식 감자전 레시피 레시피부터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제격인 감자 베이컨 수프 레시피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감자전을 레스테라고 하는데요. 뭐 얇게 부쳐서 더 바삭해 보이죠. 꼭 한번 좀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레시피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농촌의 맛 정말 잘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자 소비가요, 1인당 소비량이 12kg이라고 합니다. 식용 이외에 가공식품의 원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국산 품종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품종의 전환을 위해 국내에서 이 90여 품종을 육성하고 출원 등록을 했지만 현장 기여도는 낮았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개발한 이 오륜 감자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신품종인 오륜 감자는 전분이 많고 저장 기간이 긴 데다 병해충에 강해서 이상 기후에도 강한 품종인데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륜 감자가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품종이죠. 감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 무쇠척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91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감자 수미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51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2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732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2,40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2,250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77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오늘도 날씨가 참 더웠는데 많이 더웠죠. 네, 네. 이번 주말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여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맘때 꼭 하셔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에어컨 청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많아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냉방 효율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네, 에어컨 청소는 가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안 쓰는 칫솔에 에어컨 전용 세제를 묻혀서 필터를 닦은 후 깨끗한 물로 헹궈 건조하기만 해도 청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실외기는 청소를 잘 안 하시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실외기 커버를 벗겨서 이 바람이 나오는 입구에 먼지를 닦아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에어컨 청소하시면서 작동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파프리카와 수박 그리고 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